안녕하세요. 투자 리포트 맛집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여러분들 2월달에 수익 좀 많이 나시고 회전율이 좋아서 아마도 꽤나 용돈 많이 벌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는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월달 장이 사실 우리가 명절 전에 공략을 잘 못했다고 하면 상당히 재미없는 장일 수도 있어요. 뭘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봉찌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우린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고민이 있어요. 왜 또 새로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발굴해서 리포트 해야 되는 것들도 존재하니까 조금은 요즘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리포트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자,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구간입니다. 일단 잘 매수를 잘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거 농사 지어야 되는 거죠. 씨를 잘 뿌리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를 거예요, 내릴 거에 대한 관심을 중요하게 포인트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잘 매수해야 되나 이런 구간이다라고 일단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코스피는 조정이고 코스닥도 더 상승보다는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뭐 2차전지 조금 하고요. 온 디바이스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소재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시간이 좀 길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 텐데 내용은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회원가입입니다. 회원분들에게만 Q&A에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 전용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탄산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특히 니켈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 쪽으로 전환이 왔다. 그리고 지금 탄산리튬 가격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동안 2차전지 관련된 조정을 많이 받은 건 탄산리튬 가격의 하락 때문이었다라고 정리를 다 하고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의 CEO라고 하면 이렇게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을 때 양극재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재고량을 6개월치씩 보유하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CEO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계속 보유한다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거의 재고 소진율이 이게 12월 달 가격부터니까요. 거의 다 대부분 지금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의 모습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아마 재고량이 상당히 낮은 가격대 매수했고 지금 셀업체들하고 어떻게 됩니까? 원가 연동제, 셀업체들도 다시 공급업체에 원가 연동제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 내가 이렇게 100원에 공급해서 10% 이익을 남기는 거하고 200원에 공급해서 10% 이익 남기는 거 이해 가셨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과 Q와 P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2분기나 3분기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꽤 괜찮은 것이 나올 거고 1월 달에 좀 2월 초에 리포트 드릴 때 왜 기관들이 드디어 매수를 조금씩 하네요. 냄새가 스멀스멀 납니다. 뭐 이렇고요. 이제 국민연금만 역할이 좀 남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좀 더 사야죠. 그 점을 좀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픽한 건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좋은 이슈와 지금 캐파 증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죠. 캐파가 제일 좋은 회사가 당연히 LG에너지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향후에 반등 요소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실적이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좋겠죠. 자, 차트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주식수도 많지 않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비어 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220일 이동평균선 이 선보다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이평선이 다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당장 오르지 않고 이 구간이니까 지금 제가 보는 건 40만 원 초반대에 매수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프라이스에 지금 이게 61, 2평 라인 따라서 매수하세요. 이 구간이 아주 중심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모이고 나면요. 222도 평균선 약 47만 5천 원 이 정도 수준까지 올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윗단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뭐 41만 원 정도에서 47만 원 정도면 20% 정도 보이는데요. 일단 그 정도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일단 확인하고 가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매물대로 생각하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52만 원 요 구간인데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밑에서 치고 올라올 때 222도 평균선까지는 좋을 때 찍어준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아랫단 여기와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기술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LG에너솔루션에 대해서만큼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연상해서 아마 공략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장투로 가자, 여름까진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13만 원 이하의 포지션을 잡자 해서 아마 보통 보면 이 라인에서 대부분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이 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더더욱 좋고요. 설사 뭐 조금 더 높다 하더라도 제가 보면 15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천정이 뚫린다. 이게 여기 요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15만 5천 원 윗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으면 이 윗단은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천정이 뚫릴 때를 좀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동사가 생산하고는 CNT 도전제가 중요한 건 바로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 여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가 앞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최근에 또 올겨울 보내면서 단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으로 더더욱이나 아마 더 강조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주행거리와의 승부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연비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용량인데 주행거리가 길어지거나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충전 속도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뭐 나노 신소재와 JEO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두 개가 중복 포트폴리오라고 보시고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EO 역시도 저는 3분기까지는 봐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 컨센서스 이상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 올라갈까? 퀘스천 마크 한번 돌려보세요. 이 와중에 다른 애들은 대부분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지 못하는데 나노 신소재와 제이오는 왜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을까? 이 점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야지, 홀드지. 매수했다면 홀드고요. 자, 홀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블 프라이스 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지난해 가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업황이 안 좋아서 아무도 안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 보고 25만 원 정도 보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되게 크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 AI 하면 제가 가온칩스와 에이징 랜드를 갖다가 가장 좋아한다.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벤치마크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점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에이징 랜드를 왜 오늘 보여드리냐면 저는 이거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요. 이날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운빨이 좋았어요. 이런 거 사실 운빨이면 틀림없어요. 야, 이날 좋네 라고 했더니 다음날 크게 치고 올라가서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게 시간의 단위가 거래할 때 매수자 보면 이런 경우도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번 하면 한 번은 반드시 실패하니까요. 손절 라인도 항상 고민해 가면서 트레이딩 관점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샘플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눌릴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빈 공간 보이시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눌림 들어오면 여기 툭 떨어져 버리겠죠. 툭 떨어져서 어차피 첫 번째 매물 구간에서 잡히니까 저는 일봉은 두 번째 구간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5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들어오는 프라이스에서 만약에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굿 프라이스에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도 뭘 잡아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양전한 여기요. 이런 것들 파악해 가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요거는 이거 그냥 기본 개념을 잡을 때요. 계속해서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기가 시들해진다. 그럼 얼른 도망쳐 나와야 돼. 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자리 잡을 때까지 그냥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자, 가온집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21 이동평균선 아랫단으로 내려오면 공략 포인트 잡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 거 보실 때 항상 벤치마크 꼭 잡아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3월 한
둘째 주요? 이 정도까지는 요 업종도 별로 좋진 않을 거예요. 조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요, 가온집스는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기대하고 눌림 들어오면 4월달 실적은 예상보다 좋네라고 하는 것들 보고 또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반도체, 뭐 소재 뭐 이런 얘기 드리면서 제가 했는데 이 종목 48,000원보다 비싸게 사셨다 생각하시면 잘못 공략하신 거죠. 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양전을 할 때 매수하셨다가 시그널 들어온 날이 이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요 날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요 날이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 맞습니다. 이날 매수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뭘 보고 했어요? 시간에 단일가 보고 거래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 매수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마추어는 그렇게 하시라니까 내가 트레이딩 매일같이 업무 시간에 주식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48,000원 정도 레벨에서 있다고 그러면 지금 크게 문제 삼을 건 없고요. 제가 뭘 시그널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잘 보고 계시다가 여기도 들어오면 이제 잡으실 때 됐습니다. 222 이동평균선 아랬다는데 220 일봉이라는 게 조금 222 이동평균선 특히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내려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간 졸이고 그러지 마세요. 충분한 스펙을 두고 가는 것들이죠. 그러면 손절 라인이다 내가 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훼손될 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면 라인을 잡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뭘 해야 돼요? 어닝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미 한번 확인한 것들 아닙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2분기 때 좋다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은요,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놈이에요. 못 따라 움직입니까? 단기적인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놈이에요.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대부분 지금 이동평선 자체는 윗단에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교차점이 여기 이 선이에요. 여기 지금 그죠? 60일과 121선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얘가 여기서 꺾여서 요 정도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나름 추정가가 좀 있긴 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서 그죠? 이거 수학적 계산은 조금 해가면서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 저는 솔직히 말하면 46,000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신정이고요. 이게 보이긴 하잖아요, 여기, 여기가. 그죠? 이제 리포트 드릴 때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근데 매수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여러분 저런 구간대 하기에 평균 매수 단가는 아마 여러분 47,000원 정도에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섯, 여섯 번 정도 매수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 이상의 장대 양봉 나올 때 기다려라. 뭐 얘만 보고 있지 마시고요. 동지 세미캠이나 다른 거 뒤에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아직 시그널 안 들어왔잖아요. 제가 리포트 드리고 제가 222동평을 아랫단 들어가서 기다려라 말씀드렸으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예요? 그죠? 여기 어디에서 여러분 이런 거 시그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시그널 이런 자리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들어오는 오늘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또 낙폭이 또 깊게 떨어지는 구간 있죠. 약간 그 수직 낙하의 개념으로 온다고 그러면 이런 거죠.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거요. 그죠? 아시겠죠? 이 모양새나 아니면 이 모양새,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뭐 몸통으로 들어와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기다리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쪼이는 거죠.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라 저는 보통 보면 이렇게 포커 치다 보면 이게 히든 카드 딱 이렇게 제칠 때 패를 다 읽었다고 그러면 내 패가 뭐가 들었는지가 다 그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비슷한 거 물론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저점 매수라는 저는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저점 매수라는 거 없고 그냥 기술적으로 매수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더 여분으로 좀 얘기 드리면 이게 고점 찍고 눌릴 때 첫 번째 건 뭡니까? 이건 뭐 대부분이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대부분 페이크다. 그죠? 이건 커버링이다. 좋은 용어로는 커버링이고, 그냥 사람들
털고 나올 때 지들 한 번 더 시간 줘가지고 자기 물량 교체하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첫 번째 뚫고 올라왔죠. 자, 그리고 나면 올라간 거에 반을 토해내는 건 센스다. 그래서 이 자리. 그러니까 220 이동평균선 기술적으로 항상 반복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확인했어요. 앞으로 방도 확인을 했고 괜찮아질 거에 대한 부분도 확인했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뭐 222등판 아래 또 들어가면 싼 거네.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작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크로 지표 깨질 때가 여기 있잖아요. 매크로 지표 깨질 때 농진세미 게임이 제일 싼 자리가 3만 원입니다.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때 상황하고. 이럴 때 연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작년도 12월에는 추가로 금리 인상하니 뭐 물가가 막 안 잡히니 막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막 떨어졌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까? 전혀 그런 상황하고 다른 상황이다. 그러면 낙폭은 지금은 저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 거란 것도 누구나 알고 있고 앞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파월 의장이 계속 뭐만 합니까? 응대만 하고 있잖아요. 너 언제 금리 내릴 거야?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라니까. 안 잡히고 있다니까. 눈으로 안 보인다니까. 2%대 가야 된다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예요? 222등표 아래로 내려온 건 그래서 싸진 구간이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또 3월달에 또 발표하는 거 내용도 다 봐야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땐 그 정도 지금 상황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지표가 거 뭐 터치하거나 문제될 만한 내용 없죠. 자, 우리 MG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빠뜨리려고 하다가 MG님 때문에 생각나가지고요. 자, 원익 QNC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샀어요? 저 분명히 저기 했는데 그래서 아마 매수하셨으면 이날 사셨나? 여긴가? 이날 사셨나? 아니면 여기 이 구간이에요? 좀 잘은 모르겠지만 그날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크게 좀 미스테이크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우리 저 제자리까지 온 스타트 라인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221 이 이동평균선보다 가급적이면 아래쪽에서 평균 매수 단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잡아주세요. 똑같잖아. 여기도 보면 언제가 제일 안 좋았어요. 여기 11월, 10월 30일. 이날이 바닥이었잖아. 이때보다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아니잖아. 근데 그 다음에 너 좋은 소식이 뭐예요? 커츠 가격 올라갔다는 거 우리 확인했잖아. 그 다음에 모멘티스 자회사 실적 좋다는 것도 확인했잖아.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지금 공장 가동률 이런 것들 뭐 정상적으로 자꾸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더 내려가요? 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다려주시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올라갈 때 그냥 타고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면 또 쑥 털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확인한 건 하나 있잖아요. 여기. 그럼 적어도 말입니다. 여기 요 사이는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이 종목 갖고 여러분 수익률 100% 보고 들어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3월 어닝 발표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맞아요. 원래 기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실적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3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말쯤 돼야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니까 이건 4월 달 초 정도, 3월 말부터 4월 달 이 정도 선에서 치고 올라갈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쯤에 우리가 수익 실현한 타임이 온다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러니까 3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아마 리듬 타고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봐주셔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어, 며칠 전에 제가 캠트로닉스 질문하신 분한테 언제까지 가야 해서 제가 그냥 수익 실현하세요라고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뭐 그런 개념으로 적당히 뭐 제가 얼마까지 갈지 그걸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수급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데 적절하게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 대세 상승 종목은 아니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업황 사이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찍으면 빠지고 찍으면 빠지고 우리나라 제조업 좋은 게 뭐예요? 이걸 갖다 여러 번 즐길 수 있으니까 바닥은 잡혀 있어. 제조업이라는 게 저는 특징이 좋은 것 같아요. 기본 매출은 깔고 있기 때문에 기본 밸류에이션 밑으로 잘 안 내려가.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인지하세요?
대한민국은 제조업이에요. 특히 이제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평범하게 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냥 그런 거죠. 사이클이 도는 거죠. 그럼 그걸 몇 번씩 예를 들면 우리가 거래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파악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장주 거래하는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는 거죠. 뭐다? 이거는 제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 그러니까 분기 이렇게 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가 이상했던 거죠. 여기가 이상했던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한번 쭉 치고 올라오니까 제자리로 가잖아요. 그 점만 생각해 주시고, 원래 제자리가 여기 221평이라니까. 근데 어쨌든 실적 시즌 나오면 그쯤 돼서 다시, 주가가 움직이는 업사이드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한 30% 정도 보고 가시면 되죠. 대충 뭐 28,000에서 30%면 얼마입니까?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보시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혹시 15분짜리 영상이 좋은지 또 25분 정도 되는 영상도 괜찮은지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게 더 용이한지에 따라서 저도 영상을 좀 편집할 때 좀 쪼개서 할까?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영상 개수가 또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또 하루하루 시청하는데 또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불편하실까봐 제가 그냥 하나에 총 잡아서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보통 올리고 있는데 이 점은 저도 뭐 사실은 Q&A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머니케어 스쿨 오프라인 미팅, 3월 9일 날 13시부터 3시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시청자 수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15자리 남아 있고요. 제가 인기가 없네요. 자, 어쨌든 그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날 왔다 가시면 222 이동평균선에 대한 의미는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걸만 이해해도 우리나라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확장 수축 이런 것들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 중에서 그게 바로 매수의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밑에서 어떻게 잡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좀 더 조금 리얼리티 있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참가비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도 이상의 또 종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서 주저하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실까봐 제가 또 뒷부분에 공지를 달아놨습니다. 저도 재고도 말입니다. 한두 분이라도 더 오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으면 더더욱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투자 맛집, 리포트 맛집,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